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화면에 보시죠. 4파전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4파전이 발생하는 걸까요? 자,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후보로 이제 사실상 확정됐죠. 국민의힘 후보 6명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컷오프가 된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컷오프가 됐지만 하얀색 옷을 입고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파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더군요.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부의장이 제기한 가처분이 아마 조만간 내일 혹은 모레 사이에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주호영 부의장의 그동안에 이제 공천 컷오프 이후의 메시지를 보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그만큼 국민의힘이 대구 그 민심으로부터 많이 이반됐고 네. 또 국민의힘의 현재 나머지 6명의 그 시장 후보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방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거기 더해서 이진숙 씨까지 지금 불복을 시사하면서 네.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진숙 전 위원장이 그동안의 지지율을 줄곧 앞서는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 컷오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고 중앙당에 번복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뭐 공관이나 정동영 대표는 번복할 의사가 조금 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진숙 위원장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재보궐 지역 공천도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쪽으로 방향 선회를 할 건지 조만간 결론이 날 텐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가뜩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곱지 않은 민심이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이탈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들 6명이 TV토론을 시작을 했는데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대구 시민들조차도 관심이 없고 어제 했는데 김부겸 총리 출마 선언에 다 가려져 버렸어요. 원래 지방자치가 95년도에 부활이 됐는데 네. 부활 이후로 30년 동안 대구시장 선거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경선 끝나면 끝나는 선거였어요. 근데 이 대구시장 선거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선거의 바로미터 비슷하게 가장 뜨거운 관심 지역이 돼버렸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국민의힘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다가 김부겸 총리가 민주당의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 영남에서 거부감이나 비토가 작은 정치인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성에서 당선도 됐고 대구시장 선거에서 40% 득표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번에 이제 힘 있는 후보론을 앞세우고 또 인물론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앞세운다면 정말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주호영 의원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랜만입니다. 예, 우회 됩니다. 컷오프 됐는데. 컷오프 됐는데도 제가 계속 후보입니다. 후보니까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와요. 예, 무소속으로 나오도 찍어주시면 나중에 한 명 됩니다. 만약에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는데 또 그것을 무시하면 이번에는 지난번 가처분과 다릅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경선 절차 전체를 정지하는 가처분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발 법원이 결정하면 따라야지 잔꾀를 부리지 마라. 네네. 그런 말을 미리 드리고 싶네요. 자, 주호영 의원의 신청한 가처분 결과는 이제 오늘 내일쯤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 출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장 후보라고 지금 저렇게 이름을 걸고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준숙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내가 끝까지 이제 대구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네. 이렇게 이제 완주 의지를 확고히 하면은 국민의힘 후보를 6명 가지고 지금 현재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하더라도 무소속인 자신과 함께 마지막 막판에 가서는 후보 단일화를 가져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나의 길을 간다. 나중에 뭐 대구시장 그냥 김부겸 전 총리에게 넘기지 않으려면은 나랑 후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때 나는 국민의힘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나로 단일화될 것이다. 그때 나는 최종 국민의힘 빨간색 점퍼 입고 후보로서 김부겸을 이긴다. 이게 아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럼 보궐선거가 만약에 발생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보궐선거 자리를 준다면 그럼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까? 저는
그 정치인이라는 것은 저 사람도 이미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여지를 두고 하면은 대구시장 여기서부터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지를 지금 두지 않고 하고 있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6명 경합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추경호 아니면은 윤재욱 전 원내대표 이 정도 선에서 아마 대구 시민들이 판단을 하지 않겠나 이리 보는데 그러면 두 사람 다 지역구가 대구 시내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보궐선거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그 상황을 보는 거고 자신의 지금 목표는 제가 앞에 한 이야기 이게 맞을 단일화, 겁니다. 자기도. 여기서 단일화 된다 하더라도 대구 시민들로부터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면은 결국 마지막은 후보 단일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 내가 국민의힘 후보를 단일화해서 이기면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길을 간다. 이게 이제 이진숙 전략이에요.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달리 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진숙 씨가 서울에 와서 뭐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보면 대구시장만 보고 온다. 네. 그리고 재보궐 출마는 당에서 제안이 오면 그때 비로소 내가 검토를 시작하겠다. 이 두 얘기를 연결시켜 보면 방점은 시장에 있는 게 아니고 대구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당에서 재보궐 제안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경선이 안 끝나서 어디가 비는지가 분명치 않은데 지금 당에서 제안이 올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최근에 국민의힘 안팎에서 도는 소문은 같은 윤호개인 내에 어떤 주도권을 놓고 이진숙 씨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상당한 경계심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마저 돌아요. 아, 그 얘기는 네네네네. 그 얘기는 공천을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보궐 선거해가지고 괜히 불러들여가지고 차기 당권 경쟁의 그러니까요. 경쟁자를 만들 수도 있다. 2인자를 키우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면 이진숙 씨로는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명분도 있잖아요. 지지율 1위가 나오던 후보에서 갑자기 지위를 컷오프 됐으니까요. 박탈당했는데 그게 별다른 논리도 기준도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최대한 압박을 해서 재보궐 공천을 이를테면 당으로부터 제안을 확정적으로 받는다면 그때 가서 내가 비로소 판단하겠다. 뭐 그 가능성까지 보면서 지금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갑재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와 1대1로 붙어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주한연대, 주호영, 한동훈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승리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구도로 가면은 김부겸 전 총리가 유리하죠. 1대1로 붙어도요? 유리하죠. 다만 변수가 하나 주호영 의원 변수 있잖아요. 그죠? 네. 주호영 의원이 독자 출마를 한다. 탈당하고 그 자리에 한동훈 씨를 영입을 해가지고 수성갑에서 출마하도록 한다. 그럼 두 사람이 연대가 되잖아요. 그 노선은 뭐냐 하면은 윤석열도 안 되고 이재명도 안 된다 하는 노선이 되잖아요. 하여튼 명분을 잡아야 돼요. 그쪽은 명분이요. 명분을 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네. 그 정치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자극하느냐. 주한연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막 주한연대가 이번 6.3 선거를 흔들 수 있는 뭐 국민의힘 이런 히든 카드로 이렇게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학대 해석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구 최소한 시장 선거를 치른 과정 속에서는 저 변수가 이제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방송을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주호영 부의장과 통화를 했지만 통화하셨군요. 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상당한 이진숙 변수만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더 큰 변수는 조용히 될 수가 있다. 주호영 변수다. 왜냐 하면은 조용히 대구에서 그래도 육선을 만들어낼 때는 그냥 대구 시민들이 또 앉아서 당에서 그냥 대구시라고 해서 조용을 육선을 만들어준 건 아니거든요. 네.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우여곡절을 넘길 때마다 대구 시민들이 또 조용을 손을 잡아준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 조용은 저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장동익 지도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선거 60일 앞두고 당내 분열 갈등을 갖다가 지금 통합의 리더십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선거 때가 오면은 북망산천에 죽은 조상도 흔들어 깨워가지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해야 될 판에 멀쩡한 사람들을 갖다가 저렇게 내쳐놓고 그냥 저 사람들의 역할을 갖다가 전부 없애버리면서 지방선거 그러니까 대구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대구 들어간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경기 이루어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빨리 크게 당을
우리 진영을 전체 통합해낸 그리고 뭐 이준석을 이준석이를 만나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전부 지금 와서 카메라 보고 기사 매출로 오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 정치 똑바로 지금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